네, 제9호 태풍 찬홈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큰 비를 뿌린 뒤 북한에서 오늘 새벽 소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11호 태풍 난카가 또다시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상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상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태풍 찬홈은 일단 오늘 새벽에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렸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우선 이번 태풍의 특징부터 정리해 볼까요? 태풍 찬홈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을 했고요. 또 여러 나라에 동시에 영향을 줬습니다. 괌, 대만, 또 중국에도 큰 피해를 줬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진로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찬홈은 이동을 하면서 해상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라고 부를 만한 태풍의 바로 아래 단계까지 네. 발달을 했습니다. 찬홈은 우리 중국 쪽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줬고요. 특히 저장성 부근을 강타를 하면서 그 지역에 이재민들이 191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옹진반도를 통해서 북한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태풍이 북한에 상륙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줬다는 거죠.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제주도 산간 지역 윗세 오름에는 1,433mm 비가 왔고요. 1m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한 100에서 2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중부지방에도 비가 네. 제주도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내렸는데 이게 녹조라든지 가뭄 해소에 도움이 좀 될까요? 단비는 단비였습니다. 네. 서울에도 39mm 비가 내렸고요. 특히 경기 북부, 영서 북부, 그러니까 팔당댐 상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가뭄과 녹조가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따라서 가뭄이나 녹조 현상 해소에는 좀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녹조 현상이 현재 악화는 되지 않고 약간 표면적으로 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는 도움을 줬고 가뭄 해결에는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됐고 더 악화되지는 않고 지금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태풍 예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어느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조심해라. 이제 이런 예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에 한미일 이렇게 세 나라가 이제 예보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틀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분석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네. 과거에는 태풍 예보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정말 오래된 기술력이 축적이 돼야지만 태풍 진로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태풍 예보를 할 때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로 우리 태풍 진로를 그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자체 예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진로도 예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찬홈 진로를 예측을 했는데요. 예. 미국이 가장 맞았습니다. 예. 중국 내륙에 상륙을 하지 않고 중국 동부 해안을 스친 뒤에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지금 실제 저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실제 태풍 진로인데 보시면 미국 진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요. 일본은 그보다 약간 안쪽으로 예보를 했고요. 중국도 이번에 예보를 냈는데 우리보다도 조금 더 바깥쪽을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내륙으로 완전히 들어간 뒤에 그러네요. 올라와서 바레만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예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면 슈퍼컴퓨터가 분석한 진로는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상층을 덮고 있는 찬 공기가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지를 못하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간 뒤에 내륙을 올라온 뒤에 바레만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에 목요일이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선고를 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태풍 소식 계속 알아보죠. 근데 지금 이 찬홈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단비를 내리고 일단 빠져나갔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 11호 태풍 난카가 또 북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달에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난카는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도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만 올라오면서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로도 보실까요? 난카, 라오스 말로 나무 일종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아직 저 남쪽 바다에 있고요. 아직 일본 원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또 발달하면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 쪽은 15일에서 16일 사이, 그리고 이 일본 본주를 통과를 한 뒤에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17일, 18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정도가 되겠는데요. 토요일 영향을 받는
태풍의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상황으로 이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제주도, 전남, 영남, 영동, 울릉도, 독도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태풍 진례의 오른쪽은 위험반어, 더 피해가 많고요. 네네. 왼쪽은 강항반으로 해서 오른쪽보다는 피해가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태풍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일본을 스치고 지나간다고 해도 소형급의 강한 태풍 또는 중형급 태풍의 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동부 그리고 남해안 쪽에서는 상당한 피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래픽상으로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영향을 받는 지역은 뭐 경기도나 뭐 서울 같은 곳은 뭐 거의 서울하고 수도권은 뭐 큰 내리지 않을 영향은 수도 없을 있겠군요. 가능성이 네. 높고요. 또 영서지방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만 영동, 동해안 쪽으로는 많은 비와 함께 큰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난카는 말레이시아어고요. 열대 과일의 꽃의 이름. 꽃인가요? 꽃 이름이군요. 꽃 예. 이름. 예. 그렇군요. 지금 태풍이 뭐 이렇게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장마철이잖아요. 그럼 장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여름에는 장마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 영향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지 못하면서 장마가 장마답게 올라온 적은 없었고요. 또 중부지방이 비를 뿌린다고 해도 장마 전선의 가장자리에서 영향을 줬습니다. 태풍이 연이어 2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태풍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장마 전선은 깨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린 상태고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난카까지 영향을 준다고 예상을 하면 그 이후에는 거의 장마가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장마는 사실상 이번 태풍이 연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네. 거의 끝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올여름 슈퍼 태풍이 북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렇죠.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월 달에 2개의 태풍이 올라왔고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23도 정도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26도 정도가 되면 태풍이 에너지를 얻어서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7월 말부터 8월까지 올라가면 해수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그때는 8월 정도쯤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월 중반쯤 되면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기상팀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